자, 얘들아, 우리 72쪽 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죠? 설명하는 글에 읽는 법 위주로 했어. 설명한 글을 읽었어. 자, 그럼 설명하는 글은 어떤 글이에요? 우리 편하게 얘기해볼까? 설명하는 글이란 앞에 보지 말고 이해하기 쉽게 좋고 또 명료성 기억나? 어떻게 써야 명료성이지? 명확하고 간단하게 길지 않게 맞아요? 또 사실성 그렇지 또 객관성 또 체계성 짜임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거 생각하면 돼 근데 이번 주엔 뭐라고? 맞아요 설명하는 글을 써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쓰는 것보다는 이번 과의 완전 키 포인트는 건강한 머릿결을 갖고 싶어요 라는 이 글의 완성된 문장 그 완성된 문장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여기가 고쳐졌네? 예전에 이거 여기였는데 이렇게 고쳐졌네? 그거 아는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글의 책의 순서대로 하다 보면 고치기 전에 글을 먼저 만나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고쳐진 글을 보게 되잖아? 그 순서에 맞게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죠. 자, 볼게요. 학습 목표부터 볼게요.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얘들아, 설명 방법을 아무거나 갖다 써야 돼? 아니면 적절한 걸 골라 써야 돼? 맞아,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항상 설명 방법은 특성에 맞는 거, 짝꿍을 찾아야 돼.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싶어? 뭐 할 거야? 쉬운 예시를 사용할 거야? 어떤 결과를 설명하려면 원인도 알려줘야 돼. 인과. 이런 식으로. 적절한 걸 찾았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너무 중요하죠. 보통 여기서 많이 틀린대요.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쓸 수 있다.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 총 4가지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뭐뭐뭐 있지? 고쳐쓰기의 4가지 원리. 추가, 삭제, 배치, 또 재구성. 그렇죠. 밑에 써있죠. 요 고쳐쓰기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대요. 그 다음 밑에 볼게요. 1번.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이요. 총 몇 가지의 과정을 거치죠? 5가지. 처음에 어떤 글을 쓰던 간에 얘들아 소설을 쓰든 시를 쓰든 뭐 설명문, 논설문을 쓰든 뭐든 간에 사실은 첫 번째로 뭐 해야 돼? 계획해야 돼. 이거는 꼭 설명문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계획하기요. 오른쪽 옆에 첫 번째 점. 설명할 대상과 글을 쓰는 목적, 글의 예상 독자를 정한다. 형광펜 꺼내서 대상, 목적, 예상 독자 밑줄 쳐주세요. 이 포인트들 나오면 계획하기라는 거. 이 단어들이 나와야겠지. 대상, 목적, 예상 독자. 그래서 이 말이 풀었으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글을 어떤 방향으로 누구에게 읽으라고 쓰겠다라는 걸 계획하라는 얘기지. 그쵸? 독자가 중요하겠죠? 이걸 정하는 게 계획하기다. 그 다음 밑에 형광펜 표시하세요. 했어? 그 다음 밑에 글에 담을 정보와 정보 수집 방법까지 생각하는 게 계획하기야. 정보 수집할 때 정보 수집하는 거 어떤 거 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획하기 할 때 어떤 정보 수집 방법을 사용할지를 정하는 거야. 알겠죠? 이 부분이 많이 좀 헷갈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독자가 흥미가 있을 만한 걸 주제로 잡아줘야 읽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제를 잡고 수집 방법까지 계획하기다. 그 다음에 내용 생성할 겁니다. 내용 생성할 때 첫 번째 책, 사전, 신문, 면담, 인터넷. 너네 많이 하는 거 인터넷 아닌가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글에 담을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내용과 관련된 자료 수집. 형광펜 표시하세요. 내용을 생성하기에 조직하기랑 헷갈릴 수 있어서 내용을 생성할 때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돼. 어떤 자료를 쓸까라고 생각하는 게 계획하기고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지 이미 수집하는 행동까지 취한 게 생성하기야. 알겠지? 그 차이. 그래서 주제와 맞는지 안 맞는지 쓸만한 걸 추려내는 과정이겠죠. 그쵸?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돼.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요. 내용 조직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순서로 배열해서 체계를 갖출지. 배열, 체계 이런 단어, 순서 이런 단어 나오면 키워드야. 옆에다 써놔도 좋아. 내용 조직하기 옆에 순서, 뭐 배열, 체계, 뭐 갖추다 이런 단어랑 어울려요. 순서, 배열, 체계 요거는 내용 조직하기입니다. 국어 문제들은 항상 단어 가지고 장난치잖아. 그래서 너네가
요 과정에 요 단어가 들어갔었지? 라고 기억해두는 것도 괜찮죠. 첫 번째, 글에 들어갈 내용을 짜임새 있게 정리하여 뭐를 작성합니까? 개요를 작성하죠. 이번 과에서도 머릿결 얘기가 나오잖아. 거기에 개요를 좀 이따 쌤이 칠판에 적을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 개요에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꼭 계속 봐야 돼. 개요랑 비교하면서 보는 거야. 완성할 때까지. 그 다음, 글의 각 부분에서 사용할 자료와 설명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거 써야지. 중간 1에서는 이 자리 써야지. 이 설명 방법 써야지. 이렇게 매치해 놓는 거야. 알겠어? 그게 바로 뭐다? 조직하는 거야. 말 그대로 조직이잖아. 어떤 거를 쓸지. 처음엔 뭐 써야지. 중간 1에는 이 자료 써야지.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조직하기 모양을 보여줘. 그 다음에 다음 과정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을 고르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난 처음에는 이런 설명 방법을 써야지 라고 한 친구가 맞는 설명 방법을 쓰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고쳐 써야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쓸지 사전을 쓸지를 고를까?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생각보다 요게 경계가 불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초고 쓰기요. 초고라는 말은 첫 번째 원고라는 뜻이야. 첫 번째 원고라는 뜻. 이걸 풀어서 설명하는 문제도 나온대요. 첫 번째 원고를 작성해 봐야지 이 다음에 라고 하면 첫 번째 원고 아닌데 초고인데 하면 안 돼. 같은 말. 그 다음 설명 보면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개요 먼저 나오고 초고야. 설명하는 글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고를 쓸 때는요. 쉬운 단어 그리고 길지 않은 문장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을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명료하고 평이하게 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쓰는데 초고 쓰기 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지 하면 돼. 그 다음에 고쳐쓰기요. 고쳐쓰기에서 의외로 친구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대요. 고쳐쓰기는 글을 다 쓰고 고쳐야지 라고 생각한대. 고쳐쓰기는 초고를 쓰고 모든 글이 완성된 후에 하는 거야 라고 만약에 문제에 나오면 틀린 말이야. 고쳐 쓰는 과정은 항상 아무 때나 상관없어. 아무 때나 상관없는데 고쳐 쓰기가 글을 쓰는 과정에 맨 마지막에 나온 이유는 뭘까? 결국에는 한 번 더 고치라는 얘기. 그러니까 과정에서 고쳐 쓸 수 있지만 결국에 한 번 더 고치라는 얘기야. 그래서 중간에 틀린 게 보인다? 그럼 두지 않고 고쳐요.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진행되는 게 고쳐 쓰기야. 근데 맨 끝에 들어간 이유는 다 쓰고 한 번 더 고쳐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계속 고쳐 나갈 수 있다. 고쳐 쓰기 과정은 한 번만 합니다. 라고 하면 틀리겠죠. 계속해서 고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고쳐 쓰기의 순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수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을 건데요. 고쳐 쓰기에서 형광펜 좀 밑줄 칠게요. 고쳐 쓰기의 원리, 그리고 다양한 수준과 방법. 고쳐 쓰기가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나온대요. 고쳐 쓰기의 원리, 아까 뭐였지? 추가, 삭제, 배치, 재구성. 그리고 수준이라고 하면 어떤 수준을 말할까? 그렇죠. 지금 이 파트에서는 수준은 어떤 수준으로 골랐죠? 친구. 그치? 친구들이 읽기에 좋은 뭐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내 수준과 같겠지. 그쵸? 그래서 수준을 판단할 때는 항상 숲에서 나무로 간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숲에서 나무라는 얘기는 글 전체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 문단으로 가고 문단에서 어디로 가? 문장으로 가고 문장에서 어디로 가? 단어로 가는 이 순서로 고쳐 나가면 돼. 그 다음 밑에요. 2번 설명 방법 사용하여 글쓰기. 설명 방법 활용의 예시가 나옵니다. 우리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너무 잘해야 돼. 맞죠? 사춘기의 의미에 동그라미 의미 세집 증후군의 개념 하면 뭐야? 의미 개념 하면 뭐야? 무조건 정의. 그 다음 여름에 피는 꽃 노동할 때 부르는 민요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려면 뭐 해야 돼? 예시. 그렇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과 라디오 영화와 연극 두 가지를 견주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점이면 비교, 차이점이면 대조. 그 다음 예술의 갈래, 어떤 한옥의 종류하면 분류와 구분.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할게요. 묶어줬습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묶어줬어요. 그러면 분류. 그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나눠줬어요. 구분이에요. 그 다음에 매미가 우는 이유,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결과. 이건 대놓고 보여줬네. 어떤 거에 까닭 이런 거 말하면 인과 원인의 인, 결과의 과.
꽃의 구조, 태극기를 이루는 요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다 걸렸죠? 뭐예요? 분석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설명 방법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밑에요. 글을 점검하며 고쳐 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데요. 좀 길게 설명해 볼게요. 고쳐 쓰기의 원리. 총 몇 가지밖에 없어? 4가지. 이렇게 4가지밖에 없는데 꽤 어렵게 생각할 수 있나 봐. 추가하는 건 말 그대로 뭘까? 그치, 부족하거나 빠뜨린 내용을 보충함이라고 써 있는데 우린 4가지를 하나 더 쓸 거야. 왜냐면 고쳐 쓰기는 계속해서 뭘 하는 과정이야, 얘들아? 사고하는 거야. 맞아요. 글을 쓰는데 고쳐 쓸 건데 그건 어때? 내가 계속 생각해야 되지. 그러면 그 고쳐 쓰기의 하나의 원리에 따라 생각이 일종의 좀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시험 문제를 잘 생각해봐. 알맞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고르라고 할 수 있잖아. 이 고쳐 쓰기의 원리에 맞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끼리 묶은 것은 이런 문제. 너네가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잖아. 그쵸? 그런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거를 쌤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써왔어요. 한번 써보죠. 오케이. 추가해서 많이 쓰는 내용 1번. 부족한 내용을 더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면 제인 땡땡 부족한 내용을 더 집어넣었어요 하면 어떤 과정을 고쳐쓰기에 어떤 원리를 사용한 거야? 추가를 쓴 거야. 그거 쓰라는 얘기야. 부족한 내용을 더 집어넣었어요. 1번. 2번. 어떤 문장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 그거 추가에 관련된 거 4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자, 추가. 다시 한번. 1번. 동그라미 1번. 부족한 내용을 더 집어넣었다. 부족한 내용을 더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추가야. 2번. 어떤 문장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 어떤 문장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 친구들이 대화하는 대화 중에 추가에 대해서 말한 친구들만 골라내라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온대. 너네가 이런 말투를 모르면 헷갈릴 수 있잖아. 어떤 문장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 3번. 이 문장 안에 어떤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니까 넣어줘야겠다. 이 문장 안에 어떤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니까 넣어줘야겠다. 쉬운 거 아는데 그래도 시험 공부라고 생각하고 쓰세요. 이 문장 안에 어떤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까 넣어줘야겠다. 문장 성분 추가한 것도 추가. 4번. 동그라미 4번이요. 추가와 관련된 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줄까?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줄까? 이러한 예시들로 추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추가와 관련된 발언이요. 삭제 볼게요. 불필요한 내용을 지울 건데요.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한번 적어보자. 삭제. 첫 번째, 이 부분에 이 표현은 불필요한 것 같아. 이 부분에 이 표현은 불필요한 것 같아. 요 생각을 해야 삭제가 나오겠지. 그 다음 하나 더, 2개 더. 이 부분은 주제랑 맞지 않는데 삭제야. 이 부분은 주제랑 맞지 않는데 항상 주제를 염두하니까요. 하나 더. 문단의 중심 내용과 어긋나는 내용이네. 지워야겠다. 문단의 중심 내용과 어긋나는 내용이네. 말이 안 맞는 거 있죠? 어긋나는 내용이네. 지워야겠다. 삭제. 문단. 한 문단. 예를 들면 중간 1, 중간 2, 중간 3. 이번 글은 중간 3까지 나오는데 중간 3의 개요에 맞지 않으면 어긋나는 거잖아. 그치? 개요를 작성했는데 개요에다가 이거 쓸 거야, 이거 쓸 거야 했는데 개요랑 먼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건 맞지 않네. 삭제. 문단의 중심 내용과 어긋나는 내용이네. 지워야겠다. 삭제 1번이요. 이 부분에 이 표현은 불필요한 것 같아. 이따가 예를 들면 중간 3번째가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어. 근데 그 문단에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정의만 계속 나와. 그러면 지워야겠지. 그런 얘기하는 거야. 개요랑 항상 맞아 떨어지는지만 보면 돼. 삭제까지 다 적었나요? 네. 그 다음 대치 볼게요. 대치동 아닙니다. 내용이나 표현을 더 적절한 것으로 바꾸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바꾼대요. 하나 적을까요? 하나만 적을게요. 대치는 밑에 적어도 좋아요. 이 부분에 사용된 이 단어보다는 좀 더 쉬운 단어로 바꿔줄까? 이 부분에 사용된
이 단어보다는 지금 쓰면서 연습하면 돼. 이 부분에 사용된 이 단어보다는 좀 더 쉬운 단어로 바꿔줄까? 그 다음 재구성. 재구성은 옆에 있는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요. 글이 논리적으로 전개되도록 내용의 순서나 구성을 조정함 이렇게 써있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선 이런 식으로 나온대. 순서를 바로잡아요 하면 재구성. 이해했어? 순서를 바로잡아요 라는 말이 나오면 재구성. 바로잡는 거야. 내가 개요는 이렇게 썼는데 글을 써놓으니까 개요가 뒤집힌 것 같아. 그럼 바로 잡아야겠지. 그거를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도 연습할 거야. 이번 글에 나와요. 봐봐. 짜임을 내가 다 정해놓고 개요까지 다 썼단 말이야.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순서가 두 번째 문단을 세 번째 문단이랑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문단을 바꿀까? 이렇게 바꿀까? 개요에 맞으려면 이게 맞겠네? 이렇게 하면 재구성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밑에 다양한 수준에서 고쳐쓰기 할 겁니다.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수준 얘기할 때 숲에서 나무로 가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요게 다양한 수준에서라는 말이 그 말이야. 숲에서 나무로 가자는 건 처음에 글 전체를 보고 그 다음 어디로 가고? 문단으로 가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고 그 다음 단어로 가겠다. 그래서 그 다양한 수준에서 고쳐 쓴다라는 말이 그런 거야. 단어만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뜻이야. 그래서 글 전체 수준에서 글을 점검하여 고쳐 쓴. 얘들아 너네가 생각할 때 글 전체랑 가장 어울려야 하는 게 뭐야? 그렇죠. 제목은 어때? 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쓰고 싶은 글과 이 제목이 어울리나? 글 전체를 보는 거야. 단어를 보는 게 아니야. 제목을 본다는 건. 글 전체야. 글 전체 내용을 아우르면서도 독자의 뭐를 유발해야 돼? 흥미, 호기심. 그래서 전체 주제랑 맞다? 안 맞다? 요게 이제 제목 보는 거야. 전체 주제와 제목이 어때야 된다? 맞아 떨어져야 되죠. 어우러져야 돼요. 그럼 글 전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쳤을 때 제목도 포함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알아봅시다. 어때? 어떤 부분이 이게 주제랑 아예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이건 바로 글 전체를 보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아? 그럼 고쳐 써야지. 접속어 같은 거 사용해야지. 영어에선 접속사라고 하지만 국어에선 접속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나 뭐 또 그러므로 이런 말 고쳐 쓸 거야 이따가도. 그 다음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문장을 고쳐 씁니다. 그 다음 어디에 어울리지 않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고쳐 씁니다 하면 되죠. 얘들아 우리 같이 바로바로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보자. 방금 한 거라서 바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1번. 다음을 설명하는 글의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옆에 안 보고 한번 내가 맨 처음에 어떤 글이든 뭐 해야 된다고 했어? 계획해야 된다고 했지? 그럼 리을이 먼저겠지?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그렇지. 생성해야 돼요. 생성하기. 그 다음 조직하기. 그 다음 초고 쓰고요. 그 다음 고쳤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뭐 한다? 계획한다. 그 다음 내용 생성. 그 다음 조직하고 초고 쓰고 고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대상을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설명하는 거. 묶어요. 종류라는 말 나오면 얘예요. 분류예요. 류자로 끝나죠? 류자 돌림이죠? 종류 동생이 누구다? 분류예요. 분류 동생을 종류로 할까요? 네. 분류 동생은 종류입니다. 그 다음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는 거. 그렇죠? 분석이에요. 구성 요소 나오면 돼요. 그 다음 3번 전통 놀이의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하기에 알맞은 설명 방법은? 정의겠죠. 개념 하면 정의. 그 다음 4번. 다음에 사용된 고쳐쓰기의 원리는 5월의 들판에는 얼레지, 노루기, 애기, 똥풀, 장미, 튤립, 삭제. 삭제죠. 삭제. 뭐 삭제했죠? 깊이 생각해보고 삭제라고 정답을 골라주세요. 삭제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73쪽으로 갑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갖고 싶어요 라는 말에 우리가 이 글은 어떤 글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어떤 글일까? 그렇죠. 건강한 머릿결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번부터 보죠. 정한이가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내용을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이런 게 문제로 나와요. 여기가 밑줄로 나오는 가능성이 꽤 크대요. 자, 첫 번째 초록색 칸을 한번 보세요. 1번 계획하기 지금 이 정한이의 말풍선 4개는 계획하기 단계야. 알겠지? 초록색 봐봐.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을 써볼까? 하면 대상이 나왔네요.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관련된 정보, 대상이 나왔어. 설명 대상이. 그 다음 설명하는 글을 써볼까? 목적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설명하는 글을 쓰고 싶어. 글을 쓴 목적이에요. 지금 대상과 목적이 나와요. 이 초록색 말풍선에 나온 거야. 대상, 목적, 선언. 그 다음에 밑에 보라색 칸 봐봐. 요즘 머릿결이 자꾸만 나빠지는 것 같아. 고민이야. 어때? 독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걸 골라냈지? 나도 관심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얘기했어. 이게 적절한 생각, 사고의 흐름이라는 거야. 그 다음 빨간색으로 갔더니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가 많으니 친구, 예상, 독자예요. 친구, 예상, 독자. 그리고 친구들도 흥미를 느낄 거야 했으니까 흥미를 고려했죠? 독자의 흥미를 고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요했던 거 계획하기는 여기까지야. 얘들아 계획하기는 여기까지야 라고 내가 설명했었어. 노란색 칸 보세요. 어떤 정보를 담을지,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행동에 옮기진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생각까지 했어. 여기까지가 계획하기에 들어간다. 별표. 여기까지가 계획하기예요. 노란색 칸 별표하세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말풍선 4개를 통해서 설명하려는 대상을 정할 때 예상 독자를 설정했고 예상 독자의 흥미를 고려했고 설명 대상을 정했죠? 맞아? 그리고 계획하기에서 구체적인 수집 방법까지 생각했어. 완벽한 지금 생각의 흐름이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요. 정한이가 글을 쓰는 목적과 글의 예상 독자를 정리해 봅시다. 글을 쓰는 목적은요? 여기 밑에 써 있어. 머리카락이나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읽어볼 거야. 이게 곧 학교 시험엔 정답들이 될 테니까. 글의 예상 독자는요? 친구들이죠. 2번. 정한이가 글을 쓰는데 필요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책이나 잡지, 신문, 백과사전 등에서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다. 정보. 그 다음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그 다음 뭐를 통해서 너네 자주 하는 거? 인터넷을 통해서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요. 머리카락이나 머릿결 관련된 지식을 가진 누구와? 전문가와 두피 상담사 있죠. 면담합니다. 면담. 됐죠? 그 다음 2번. 정한이가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찾고 내용 생성하기 부분이네.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 내용 조직하기네. 내용 생성하기랑 내용 조직하기가 지금 요만큼에 있는 거야, 얘들아. 요만큼에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가 들어간다는 뜻이야. 알겠지? 대놓고 내용 생성합니다 라고 안 했지만 뭐라고 했어?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찾고 라고 했잖아.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면 생성하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조직한다? 내용 조직하기죠. 그래서 이제 가로 들어갑니다. 73쪽으로 갑니다. 가번으로 갈게요. 가번으로 갑니다. 필기 많이 할 거야. 자, 보자. 머리카락은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설명 방법? 분석이요. 머리카락의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분석이요. 다 뜯어봤잖아. 그치? 김밥이네. 그치? 뜯어봤어. 모표피는 머리카락의 가장 바깥층으로 투명한 비닐 모양의 세포로 되어 있으며 투명한 비닐 모양이야 라고만 그냥 나와 있지. 나중에 마지막 다 고쳐 쓴 글에는 비닐 모양 비교하는 사진까지 나오죠. 머리카락 내부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해요. 모표피는 무늬는 동물의 종마다 달라서 모표피 무늬로 사람의 머리카락인지 동물의 털인지 또 어떤 동물의 털인지도 알 수 있어요. 모피질은 머리카락의 중간층으로 땡땡땡땡 나오죠. 그래서 자 여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보자. 가를 보고 얘들아. 이거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지? 책이에요. 책. 맞아요. 그리고 이해를 돕는 뭐도 나왔죠? 그림. 그림인데요. 여기서 퀴즈. 이 이해를 돕는 그림을 넣어야지라는 생각을 설명하는 글쓰기 과정 중 언제 생각했을까? 계획하기에서 생각하고 어디서 가져왔을까? 가져온 건 언제야? 생성하기겠지? 그러면 한 문제 맞았어. 자, 오른쪽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죠. 소단원 체크요. 정한이는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정보. 다음, 정한이가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내용이 아닌 것은 2번이죠.
고쳐쓰기 방안 같은 거 생각 안 했어요, 아직. 그 다음 3번. 각자 풀어볼게요. 한 번에 정답 맞추겠습니다. 아직 정답 말하지 말아주세요. 자, 3번의 정답은? 5번. 그렇죠. 개인적인 경험이요? 안 돼요. 객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로 갈게요. 모표피. 머리카락의 가장 바깥층으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5에서 15층의 투명하고 옅은 세포가 마치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겹쳐 있어 머리카락 특유의 모양을 하고 있다. 모양만, 그러니까 이게 글만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머리카락이 손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층이 손상된 것을 말하며 이런 의미구나. 뜻을 설명했네. 정의. 이 부분 설명 방법 정의 쓰였어. 각각의 설명 방법 쓰인 거 확인해 두세요. 정의. 머리카락이 상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뜻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로 갑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 기재된 빛나고 윤기 나는 머릿결을 위한 10가지 음식을 소개합니다. 시금치, 굴, 달걀, 호두 있으니까 예시 이렇게 또는 쭉쭉쭉쭉 나열하고 있으니까 열거도 쓰였어요. 나열합니다. 열거. 다에서 쓰인 거 열거도 돼요. 쭉쭉쭉쭉 나열한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쓰였는데 예시 열거 또 하나 더. 이런 것들을 잘 먹으면 건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 있어. 인과예요. 드러나지 않은 느낌이 들지만 인과도 포함시켜 주세요. 사용된 설명 방법끼리 짝지은 것은 이런 거 물어보잖아. 너네 짝짓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그치? 그거 물어보면 채원이가 정말 크게 끄덕거리네요. 네, 이거 인과 쓴 거야 얘들아. 잘 먹으면 원인, 결과,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 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자, 라로 갑니다. 어쨌든 다에서 사용한 건 3가지야 얘들아. 우리 동네 미용실 원장님과의 면담. 너무 재밌죠? 머릿결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머리카락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머리를 감은 뒤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자는 것을 피하고 머리카락을 말릴 때에는 수건으로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야 해요. 파마나 염색은 머리카락을 자극함으로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뭐 쓰였을까? 인과! 맞아! 또! 예를 들어주고 있지 않아? 파마나 염색이 예시도 되고 또 수건으로 눌러서 하고 방법을 설명하고 있잖아. 머리카락 젖은 채로 자는 거 피하고 예시 맞죠? 그 다음 또 하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열거. 그렇죠. 열거가 쓰이고 있습니다. 예시, 열거, 인과 이렇게 3가지. 얘들아 여기서 쓰인 자료는 뭘까요? 면담이요. 맞아요. 면담. 면담 쓰였어. 그 다음에 마로 갑시다. 마. 질문하고 있어요.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슨 설명 방법? 인과. 이유는 항상 인과의 결과야 원인이야. 그렇죠. 뭐뭐이기 때문이니까요. 이유는 원인이죠. 답변이요. 기억.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은 열에 약해. 따라서 머리카락을 뜨거운 물이나 바람, 자외선에 자주 노출하면 머리카락 속 케라틴이 변형하여 머릿결이 나빠져. 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머릿결에 나쁜 영향을 끼쳐. 그래서 이 자료들을 활용하면 머릿결이 나빠지는 원인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인과겠죠. 원인, 인과, 원인이랑 인과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 바로 갑니다. 머릿결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 이것만 딱 봐도 뭐 나와? 그렇죠. 예시요. 수건으로 비벼서 물기를 제거한다. 이러한 방법은 머리카락끼리 마찰을 하게 하면서 머리카락 손상을 유발하죠.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로 빗질한다? 아직 머리카락이 젖어있는 상태인데 머리 정리를 위해 빗질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 이럴 때 약해진 상태인 머리카락이 쉽게 끊어지거나 상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문제 또 같이 풀게요. 4번. 설명문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설명문, 먼 것은 그렇죠. 주장을 뒷받침한 주장은 누구의 의견? 개인적인 주관적 의견. 객관성 때문에 안 돼요. 생각보다 이거 헷갈려더라고요. 5번. 정한이가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방법이 아닌 것. 게시판 이용했어요. 땡땡 피부과 누리집 상담 게시판. 공감신문. 헬스조선. 4번. 그렇죠. 텔레비전 프로그램 활용하기. 6번. 기억에서 사용된 설명 방법. 노출화면에서 한번 끊어주면 돼. 노출하면 뭐뭐 하면 어떻게 된다. 인과죠. 4번. 7번. 가에서 바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3번이죠. 파마나 염색의 장점, 단점. 안 나왔습니다. 4로 갑니다. 4. 설명 방법의 종류. 우리 이거 안 읽을게.
이미 잘 알지 얘들아? 그래서 파란색 말풍선 봐봐. 글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설명 방법도 정리해봤다. 이 친구가 한 행위를 말하는 거야 지금. 설명 방법을 본인이 정리해 본 거야 글을 쓰려고. 그래서 설명 방법을 정리하면서 자료를 수집했지? 그치? 자, 자료 수집이 끝나면 그 다음이 뭐라고요? 조직하기. 조직하기에서 꼭 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그렇죠. 개요 쓰기예요. 개요 작성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넘어갔는지 잘 봐봐. 너무 중요해. 정한이가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중간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자, 처음 설명 대상 소개. 흥미유발 옆에다가 쓰세요. 흥미유발. 너네한테 개요 작성할 때 추가할 글들 밑줄 쳐놓고 분명히 하라고 할 거야. 학교 시험에. 내가 말한 문제들 나오면 내 덕이라고 생각해. 중간 1번. 총 중간이 세 문단으로 나눠져 있겠다. 그치? 1, 2, 3이니까 1번. 머리카락의 구조는 뭘로 했지? 설명 방법? 분석. 구조와 머리카락 손상의 의미, 정의. 어떤 설명 방법 썼는지 갖다 써놓으라고. 구조는 분석, 의미는 정의. 그 다음 2번.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 할 때 아까 뭐 나왔지? 예시, 열거, 인과. 이렇게 3개 나왔지? 그 다음 머리카락이 나빠지는 이유 할 때 인과, 예시, 열거. 이렇게 썼어. 이제 기억날 거야. 그 다음에 끝 설명 내용 정리 및 마무리. 항상 마무리는 이런 말이 들어가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마무리할 때 이렇게 축약해서 써머리 해주죠. 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초반엔 없었을 거야. 밑에요. 자료는 가나에서는 뭐 썼어? 분석정의 썼고 설명 방법 분석정의. 그 다음에 다라에서는 예시 인과 열거 썼어. 그 다음 중간 3에서는 인과 열거 썼어. 그 다음 밑으로 가서 정한이가 더 수집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자료를 개요의 어떤 부분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친구들과 얘기해봅니다. 예시 답안 중요해요. 계절에 따른 머릿결 관리법을 설명한 자료를 찾아 중간 2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에 활용해야지. 뭐 할 거야? 이 친구 고쳐쓰기에서 뭐 할 거야? 추가할 거야. 추가라고 쓰세요. 추가. 또 머릿결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음식을 설명한 자료를 찾아 중간 3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에 활용해야지. 추가. 그 다음에 75쪽에 문제를 풀게요. 땡땡이란 전체를 기준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요. 구분. 그 다음 9번. 고양이와 개가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 설명해 볼까? 두 대상을 견주어요. 비교, 대조. 그쵸? 같고 다른 거 했으니까. 그 다음 10번. 정한이가 작성한 개요에서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부분. 중간 3이요. 한번 생각해보자. 머리카락을 비벼서 말리면 머리카락 길이 마찰하여 머릿결이 나빠지죠. 젖어있을 때 빗질하면 나빠요. 3번으로 가면 중간 3으로 가면 되겠다. 정답은 4번. 개요 보면 알 수 있어. 어떻게 봐야지 하지 말고 개요를 보세요. 중간 3. 11번. 머리카락 손상의 원인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방법은? 그렇죠. 원인이다. 그럼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그쵸? 원인 짝꿍 결과. 그 다음에 4번에 초고쓰기 했다고 치고 이제 고쳐쓰기로 갈 겁니다. 자, 76쪽부터는 고쳐쓰기예요. 고쳐쓰기. 나중에 선생님 책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구분해놨는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제목을 고쳤는데 왜 고쳤는지, 어떻게 고쳤는지 연결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76쪽이야. 제목 고쳐져 있을 거야. 자, 어떻게 고쳤는지 처음에 나온대요. 어떻게 고쳤는지 나온대요. 머리카락의 비밀이 뭘로 바뀌었는지. 뭘로 바뀌었죠? 건강한 머리결 갖고 싶어요. 갑자기 갖고 싶어요.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알겠죠? 머리카락의 비밀 아니야. 알겠지? 머리카락 비밀 별로 없어. 너무 과하죠, 이 제목이. 자, 4번. 이 고쳐쓰기 글을 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방법은 뭐냐면 78쪽 있잖아. 78쪽에 핑크색 네모칸이 있어. 핑크색 네모칸 쭉 있지? 다 고쳐 쓴 글이거든? 이 글을 정말 많이 읽으면 된대. 완전한 글을 많이 읽으면 어색한 글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 응? 너 아니잖아. 이거 이 단어 여기 없었는데?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고쳐진 글을 많이 읽으래요. 알겠죠? 자,
머리카락의 비밀 뭘로 바뀌어졌나 한번 쓰세요. 건강한 머릿결을 갖고 싶어요. 쓰세요. 머리카락의 비밀 위에다가 건강한 머릿결을 갖고 싶어요. 쓰세요. 그래서 왜 바꿨냐면 옆에 써 있어. 글의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으로 바꿔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글의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으로 바꿔야겠다. 결국에 제목이라는 건 뭐야? 글 전체 수준이지? 맞아? 글 전체 수준. 제목의 역할은 뭐야? 글 전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 아우러줘야 돼요. 또 이 정보가 알기 쉽게 독자를 끌어줘야겠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제목이 그 정도로 중요하니 글 전체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야 되는데 머리카락의 비밀 하면 너무 비밀이잖아. 무슨 얘기를 할지 뭐 머리카락과 관련된 무슨 비밀을 얘기할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너무 조금 추상적이죠. 그래서 건강한 머릿결이라는 얘기로 이제 중심 내용과 맞게 고쳐준 거야. 그 다음 가로 가자. 처음입니다. 처음. 지금 이 글의 개요가 어떻게 됐죠? 처음. 또 중간 1, 2, 3. 그 다음 끝이졌죠? 근데 중간 1, 2, 3의 순서가 바뀌어요. 2하고 3이 바뀌어요. 나중에 잘 보세요. 우리 읽을 때는 라 먼저 읽을 거야. 가부터 갑니다. 윤기가 흐르는 건강한 머릿결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상하고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 공감이죠. 많은 것이 현실, 공감 쓰세요. 내가 쓰라고 하면 다 써. 공감, 현실 느낌표 옆에 공감 쓰세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독자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어주죠.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해라 이거죠. 지금부터 머릿결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자. 설명 대상 소개. 지금부터 머릿결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자. 지금부터 설명 시작할게. 머리카락과 관련된 거 설명할게. 설명 대상 소개죠. 자, 고쳤을 때 항상 포스트잇에다가 개요 하나 써놓고 옆에다 붙여놓고 보세요. 개요랑 맞는지. 분명히 얘기했어. 개요는 시험에 나올 거야. 중간 1, 나예요. 나. 머리카락이 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머리카락은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이라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거 뭐라고 했었지? 분석.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를 나중에 완성된 글에서는 뭐에 비유했어요? 김밥에 비유했어요. 쉽게 이해시켜야 하는 글이니까요. 설명문은. 그쵸?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김밥에 비유해서 설명하게 될 거야. 나중에 김밥이란 얘기 나오는 것까지 같이 읽자. 이 중 가장 바깥쪽인 모표피는 세포가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겹쳐있는 층이다. 머리카락이 상한다는 것은 이 모표피가 벌어지거나 떨어져서 손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 방법? 정의. 그 다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볼게요. 머리카락은 추위나 더위, 물리적 충격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준다. 갑자기? 자, 삭제 항문인데 이걸 잘 봐야 돼. 이게 문제에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이 부분을 A 부분을 삭제했는데 올바르게 설명한 친구는 알맞지 않은 것은 알맞은 것은 찾으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질문할게. 지금 여기서 삭제가 됐어. 이 부분에서. 이건 어떤 수준에서 고쳐쓰기 한 거야? 그렇죠.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 한 거예요. 왜요? 어디와 맞지 않아서? 아니요. 다시요. 문단 중심 내용과 거리가 먼 건 맞아. 근데 어디를 보니 알겠어. 그거 어디 봐야 확인할 수 있어. 머리카락의 역할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없어요? 그렇죠. 개요에 없어요. 개요랑 항상 비교하는 거야. 개요대로 가야 돼. 알겠지? 개요가 잘못됐으면 고칠 거야. 근데 개요대로 가야 맞겠지? 큰 그림으로. 그치? 그러니까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 했다? 오케이. 개요에 없는 내용이니 삭제한다? 오케이. 머리카락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이 문단과 어울리지 않는다? 오케이. 문단 중심 내용과 거리가 멀다? 오케이. 삭제의 방법을 썼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으라고. 개요랑 비교해줘야 돼.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 한 거 맞고요. 개요에 없어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알겠지? 그 다음에 개요가 잘못돼서 고쳤거든, 이 친구는. 그래서 아까 너네 75쪽으로 가면 이 친구는 개요에 중간 1, 2, 3 있잖아. 75쪽 가야 돼. 중간에 1, 2, 3번 있는데 잘 봐봐 얘들아. 머리카락의 구조와 머리카락 손상의 의미를 설명하는 건 첫 번째가 맞을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게 더 적절해?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 나온 다음에 유지하는 방법으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아? 그치, 의미상. 그래서 중간 1, 3, 2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뀔 거야. 오케이? 맞아요. 재구성한 거예요. 구성을 바꾼 거니까요. 맞아요. 이
개요의 순서를 바꿔야지 그거 자체가 재구성이에요. 그래서 우린 나 다음에 다로 안 가고 라로 갈 거야. 라 먼저 보자. 지금 개요상 라가 먼저야. 오케이? 개요 바꿨잖아. 이해했어요? 네. 그렇다면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은 열에 약하다. 그런데 열에 약합니다. 열에 약해. 그래서 뜨거운 물이나 바람 등을 자주 접촉하면 머리카락이 상해. 이게 맞지 않아? 네. 약해. 따라서 아니면 그럼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세 개 다 쓸까요? 그래서 따라서 그럼으로. 그런데 대신에 그래서 따라서 그럼으로. 열이 약하니까 열을 쐬면 안 되겠지. 네. 근데 그런데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라는 말은 내용 전환이에요. 내용 전환. 네, 그런데 이건 아니야 해야 돼요. 내용 전환의 접속어예요. 바꿔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됐나요? 그래서 그래서로 넣어볼게. 그래서 뜨거운 물이나 바람 등과 자주 접촉하면 머리카락이 상하여 머릿결이 나빠진다. 인과 맞나요? 인과.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자체가 어때요? 원인과 결과로 이어주는 접속어죠? 그래서 인과의 방법이 쓰였어. 그 다음 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머릿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밖에도 머리카락을 비벼서 말리면 머리카락끼리 마찰하여 머릿결이 나빠지고 머리카락이 젖어있을 때 빗질을 하면 머리카락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머릿결에 나쁜 영향을 준다. 너무 길어. 설명하는 글은 분명하다. 명, 길이가 짧다. 료 해야 되니까 명료성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문장이? 간결해야 돼요. 그래서 간결하게 고쳐야 합니다. 나중에 결론으로 나오는 문장들은 고쳐져 있을 거야. 이 부분이 어떻게 고쳐져 있는지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가야 돼? 다로 가야죠. 네, 중간 3이에요. 다 앞에 써놓으세요. 중간 3이에요. 다가 중간 3이에요. 알겠죠? 개요표상 중간 3이 다예요. 머리카락이 상하는 것을 막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결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돼. 인과. 됐나요? 네.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하거나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시금치, 굴, 달걀, 호두 등이 있다. 예시. 평소 머리카락을 잘 처리하는 습관. 이 습관은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처리하는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어떤 고쳐쓰기 방법 쓸까? 대치. 뭘로 바꿀까? 처리하는을 관리하는으로 대치. 대치. 별표하세요. 여기 대치. 잘 관리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 예를 들어 네모칸. 예를 들어 설명 방법? 예시.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자는 것을 피하고 머리카락을 말릴 때에는 수건으로 둘러서 물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따라서 물기를 제거해. 그 다음 머리카락을 자극하는 파마나 이거 하지 마. 나 지금 열거하는 중이잖아. 나열하고 열거할 때 어울리는 접속어 뭐 있어? 또라고 해야지. 이거 하고 또 이렇게. 그치? 나열에 어울리는 거 또로 바꿀게요. 그리고로 바꿀 수도 있어요. 또는 그리고. 추가로 써놓으세요. 또 옆에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극하는 파마나 염색은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줬죠.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갈까 유타가? 자, 바로 가니까 끝이에요. 뭐 할 거야 이제? 맞아, 당부하고 마무리할 거야. 요약 정리 문장이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엔 없어. 지금까지 이런 말 없지? 나중에 나와요. 정리 부분을 추가해 줄 거야. 추가의 방법이 쓰였겠지. 추가. 마지막에 추가 쓰였어요. 끝부분에. 자, 결국 머리카락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한 머릿결을 원한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지지해 나가길 바란다. 갑자기 유세합니다. 갑자기 정신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바꿨네. 무슨 방법? 대치. 맞아? 대치 썼네. 그 다음 왼쪽 봐봐. 왼쪽에 점점점점한 네모칸처럼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점선처럼.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지. 동그라미 1번 쓰세요. 여기 옆에다 쓰기 윤리. 1번 쓰기 윤리에 맞게 출처를 넣어야 되거든. 쓰기 윤리 이렇게 네 글자 쓰고 그 다음 밑에 신뢰성. 출처를 밝힘으로써 쓰기 윤리를 지킬 수 있고요. 그 다음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로 출처를 꼭 밝혀야 하죠. 그래서 참고한 자료 땡땡땡땡땡땡 뭐 나와 있죠? 참고한 자료를 보면 어떤 자료 썼는지 자료 수집 방법도 알 수 있겠지 얘들아?
텔레비전 아까 그거 없었어. 알겠지? 그다음에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정한이가 고쳐 쓰려는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하면 안 돼, 사실은. 어떻게 하면 안 돼? 1번. 그렇죠. 어려운 단어 사용해서 전문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일기예나 쓰라고 하죠. 13번. 나의 문장, 마지막 문장을 삭제한 이유는요? 그렇죠.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고요. 개요에도 없고요. 그래서 문단 수준에 고쳐 쓰기를 했죠. 저는 이렇게 나열해 전부 다 말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쓰더라도 맞아요. 웬만하면 아는 게 좋겠죠.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고요. 개요에도 작성하지 않았던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문단 수준에서 고쳐 쓰기 했죠. 문단의 중심 내용과 거리가 멉니다. 그 다음 14번.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할 때 좋은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3번. 3번.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겹쳐있는 모표피를 떨어뜨린다. 뭐죠? 머리카락을 다 갈라놓으라는 거죠? 갈아내라고. 사포로 밀어버려야죠. 참 15번. 정한이가 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글의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에 추가한 것은 그렇죠. 참고한 자료의 출처라고 쓰세요. 참고한 자료의 출처. 제가 국어 문제 푼 걸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는데요. 잘 푸는데 생각보다 잘 풀거든. 아주 막장은 아니거든. 서술형 문제의 답을 서술하세요. 축약하지 마세요. 함축된 말투로 쓰지 마세요. 뭐뭐 해야 함, 뭐뭐임 이렇게 쓰지 마세요. 뭐뭐이다, 뭐뭐는 뭐뭐이기 때문에다, 의문이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세요. full sentence로 써주세요. 오케이? 77쪽 보자. 자, 1번이요. 여기 별표 곱하기 1000개 해주세요. 네, 1000개의 별이요. 자, 77쪽이요. 맨 위요. 가에서 다에서 정한이가 고쳐 쓰려는 부분과 그 이유. 고쳐 쓰는 부분과 그 이유가 중요한 거야. 왜 고쳐 쓰는지 중요해, 얘들아. 뭘로 고쳐 썼는지만 알면 안 돼. 그래,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바꾸려고 한다. 나의 마지막 문장. 머리카락은 추위나 더위를 보호해준다. 문단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뭐한다? 삭제. 그 다음 지금 이만큼 써놓은 거에 이만큼 고쳐서 뒤에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고치고 있단 말이야. 고치는 거 잘 봐야 돼. 나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자료나 뭐를 표현을 추가할 거야. 표현에 밑줄 치고 김밥 비유 쓸 거야. 김밥 비유가 뒤에 나옵니다. 에어컨 조금 올릴까? 조금 춥지? 유탁이 얼어 죽겠다 야. 연약한 유탁이. 사랑스러워. 이거? 사랑스러운 유탁이? 이건 안 자르지? 자, 다음이요. 글의 논리적인 뭐를 고려하여? 흐름이죠. 흐름을 고려하여 다와 라의 순서를 바꾸려고 한다. 아까 유탁이가 말했던 재구성 맞습니다. 재구성. 써나 재구성. 굉장히 뿌듯해 하시네요. 재구성. 다 라의 순서 바꿉니다. 재구성. 그 다음 다의 처리하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관리하는으로 바꿨잖아. 대치. 그 다음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따라서를 뭘로 바꿨지? 또. 그 다음 2번. 글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목을 적절하게 바꿔보자. 뭘로 바꿨죠? 건강한 머릿결을 갖고 싶어요 로 바꿨어요. 그 다음 김밥처럼으로 바꿀 거야. 지금 핑크색 네모칸 오른쪽에 있는 것만 읽어볼게. 머리카락은 김밥 속재료가 말려있는 김밥처럼 이만큼 들어갔지. 비유를 사용해서 읽는 이가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 답안에 뭐를 활용하여?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김밥에 비유했죠. 머리카락이 김밥이래요. 김밥이 맞네요. 머리. 셀 수 없어요. 머리카락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불가산 명사예요. S를 붙일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가끔 나도 헷갈려. 영어랑 국어의 경계를.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 접속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도 어색해. 접속사라고만 하다가. 그다음 밑으로 가서요. 정한이가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라 말을 적절하게 고쳐 쓰고 친구들이 고친 것과 비교해봅니다. 단백질은 열에 약하다? 원인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뜨거운 그러므로야? 맞죠? 그러므로로 고쳐야죠. 그런데 열에 약하다. 그러므로 뜨거운 물이나 바람 등과 자주 접촉하면 머리카락이 상하여 머리카락이 나빠진다. 결과. 그 다음에요. 밑으로 가서 문장 나누기. 얘들아 예시 답안만 볼 거야. 예시 답안만 봐봐. 이 밖에도 머리카락을 비벼서 말리거나 머리카락이 젖어 있을 때 빗질을 하는 것도 머리카락에 나쁜 영향을 준다 하고 문장 끊었지? 뚝뚝뚝뚝 가서 또 문장 나눴지?
그래서 간결하고 짧게 문장을 줄였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돼. 그 다음 78쪽. 자, 마로 가세요. 끝부분이니까. 지금까지 예시답안 봐봐. 지금까지 거기다 형광펜 표시해봐. 마무리에는 그거 한다고 했잖아. 지금까지 머리카락 손상의 의미와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를 추가합니다. 추가할 거야. 지금까지로 시작하는 말이니까 지금까지만 쳐도 되고 다 쳐도 돼. 그 다음 지지혜를 뭘로 바꿨지? 그렇죠. 그 다음 밑으로 가서 맨 밑에 읽는 사람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라의 뭐를? 접촉하면을 뭘로 바꾼다? 다음면으로 바꾸고 싶어. 접촉하면이 너무 어려운 말이래. 그래서 다음면으로 바꾸고 싶대. 원래 있던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요. 뭐죠? 대치. 그다음 많이 읽기라고 내가 이미 이렇게 써놨어요. 4번, 동그라미 4번은 많이 읽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많이 읽기 위해서 다 같이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이 읽으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멈추고 설명을 할게요. 자, 순서 정하죠. 유타가 2줄, 태우가 2줄, 있지? 준서가 2줄, 제이나 2줄, 채원아 2줄. 2문장씩 읽어주세요. 알겠죠? 제가 지금 말한 순서로 유타가 시작할게요. 제목 포함 시작. 머릿결을 갖고 싶어요. 질문. 흥미, 호기심, 유발. 질문하고 있죠. 흥미, 호기심, 유발. 아까 썼던 걸 한번 싹 다시 쓸 겁니다. 예쁘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 문장 시작. 머릿결과 관련된 궁금증, 괄호, 설명 대상 소개. 머릿결과 관련된 궁금증, 괄호, 설명 대상 소개. 지금 이만큼이 처음이에요. 처음 구분하세요. 지금 이만큼이 처음입니다. 그 다음 머리카락은 김밥, 속재료가 말려있는 김밥처럼 자, 김밥처럼의 밑줄 비유, 이해 돕기. 김밥처럼의 밑줄 비유, 괄호치고 이해 돕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의 표현을 썼죠. 김밥처럼 비유, 이해 돕기.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머리카락의 구조를 뭐 하고 있다? 분석. 이 중 읽어볼게요. 이 중 가장 바깥쪽인 목표가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겹쳐 잠깐 여기까지. 물고기 비늘 모양의 밑줄 화살표하고 쭉 밑에 있는 그림에 연결하세요. 시각 자료 추가. 물고기 비늘 모양. 어쩜 모양 머리카락이 물고기인가? 잘 모를 수 있어. 그래서 시각 자료를 추가했어. 밑에 있는 그림에 화살표 연결한 다음에 시각 자료 추가. 당연히 이해가 더 잘 되겠죠? 그 다음 하나 더 쓰인 거 있죠? 머리카락이 상한다는 것은 뭐뭐를 의미한다? 정의. 이거 건강한 머리카락이랑 손상된 머리카락 사진 넣어준 거 아까 없었어? 그치? 갑자기 생겼어.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보세요. 글 너무 잘 썼습니다. 교과서에 나올 만해요. 그 다음 채원 한 줄 더. 자, 머릿결은 나빠지는 이유, 결과. 머릿결이 나빠져. 결과예요. 나빠지는 이 결과야. 제가 설명해야 돼서 여기부터 제가 읽을게요.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은 열에 약하다. 그래서로 바뀌었죠? 그래서로 바뀌었어. 접속어 바뀐 거야. 그래서 뜨거운 물이나 바람 등과 자주 접촉하면 머리카락이 상하여 머릿결이 나빠진다. 또 원인이죠. 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머릿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밖에도 이거 줄여준 부분 나와요. 이제 머리카락을 비벼서 말리거나 머리카락이 젖어있을 때 빗질하는 것도 머릿결에 나쁜 영향을 준다. 줄여줬어 여기. 인과 열거 쓰였니? 인과 열거 쓰였죠? 중간 이였어요 여기. 여기서 개요에서 여기 뭐였어?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였어. 개요에서. 맞아? 인과랑 열거 쓰였어. 머리카락이 나빠지는 이유가 중간 이였지 얘들아? 개요 잘 기억해야 돼. 꼭 포스트잇에다가 개요 써놓고서 그 글 돌아다니면서 가지고 다녀. 그 다음 이제 중간 3으로 넘어갈 거고요. 개요에서 유지 방법이에요. 중간 3이 유지 방법으로 바뀌었잖아. 그치?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 했었어. 이제 유지 방법. 머리카락이 상하는 것을 막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인과 열거 예시 또 나옵니다. 머릿결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하거나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시금치, 굴, 달걀, 호두 등이 있다. 예시 봤죠? 다음 평소 머리카락을 원래는 처리하는 아니었어? 관리하는으로 바뀌었네. 습관을 지니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예시네요.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자는 것을 피하고 머리카락을 말릴 때에는 수건으로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또 원래는 따라서였어. 또 머리카락을 자극하는 파마나 염색은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중간 3이 끝나요. 유지 방법 깔끔하게 설명했죠? 다음 마지막 끝. 요약 문장 넣어줬습니다. 지금까지 머리카락 손상의 의미와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 머리카락 손상의 의미 뭐야 이거? 손상의 의미 중간 1이죠? 맞아? 네.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 중간 2.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 중간 3. 이렇게 순서대로 잘 나왔지? 살펴보았다. 결국 머릿결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한 머릿결을 원한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머릿결을 건강하게 지지해,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래서 참고 문헌까지 쭉쭉쭉쭉 나와 있죠? 그래서 어디를 고쳤는지, 왜 고쳤는지, 어떻게 고쳤는지 이 세 가지의 핵심을 두고 공부해야 돼요. 나 같으면 적을 거야. 어디를 고쳤는지, 왜 고쳤는지, 어떻게 고쳤는지 별표에서 써놨어. 어디를 고쳤는지 1번, 2번 왜 고쳤는지, 3번 어떻게 고쳤는지, 어디, 왜, 어떻게 이거 확인해야 돼. 밑에 정한이가 글에 사용한 설명 방법을 대상의 특성을 전달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정리해보자. 분석의 방법으로 머리카락이 구조, 분석, 구조 핵심 키워드만 표시할게요. 분석, 구조. 그 다음 예시 답안 정의 쭉 가서 의미, 정의, 의미. 그 다음 인과 원인 네모칸 칠하고요. 인과의 방법으로 머리카락이 나빠지는 원인을 뚜렷하게 설명했다. 키워드만 표시하고 있어요. 인과 원인 밑에 예시 쭉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 그다음 밑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정한이가 완성한 글을 바탕으로 고쳐쓰기가 필요한 이유를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한 번에 완성도 높은 글을 쓰기는 쉽지 않으므로 완성도죠. 고쳐쓰기가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야. 왜 필요하냐. 글을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쭉 내려가서 독자가 뭐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글을 개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는 표시하고 고쳐쓰기의 목적. 고쳐쓰기의 목적. 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죠. 내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읽을 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죠. 그쵸? 자, 그 다음 얘들아 문제 풀어보자. 78, 79 문제 같이 풀어보면 너네가 뒤에 거 풀기 좋을 것 같아. 같이 해보자. 20번. 기억과 같이 수정하기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고쳐쓰기 방법은? 2번이죠. 부족한 내용을 보충합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다음에 사용된 고쳐쓰기의 원리 접촉화면이 다음면으로 바뀌었어. 대치. 22번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세 개의 층은 그렇게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 이렇게 세 개 쓰면 되고요. 정한이가 머리카락이 상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설명 방법은 그렇죠. 어떤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해줍니다. 정의. 다음 24번 다음 중 머릿결을 나빠지게 하는 행동이 아닌 것 4번 이거 평소에 꾸준히 먹었는데 나쁘다. 유전입니다. 25번이요. 고쳐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그렇죠. 비판이란 단어는 처음 보죠. 그래,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요에 맞게, 중심 내용에 맞게 쓰기 위한 거죠. 그 다음 26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4번.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맞아요.